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잠깐만요. 1528만원이고요.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실질적으로 8월의 이틀째 매매고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에서 제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정도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못했고요. 어제 마이너스 4만원이었고 오늘 플러스 14만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 없이 조금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팅을 조금 느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먼저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게 나스닥이 1%대 정도 빠져버렸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급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9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예상이 이번에도 뭐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물가가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CPI가 많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왔다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찜찜하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많이 빠졌다 이 얘기는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그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그 조금 느낌 이상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 이 부분이 조금 더 압박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는데요. 1조 달러면 그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200조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작용해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환율도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315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를 계속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하락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가 미국 쪽으로 몰려갈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갖고 1315원 이렇게 된 느낌이고요. 이게 13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1300원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4.021인데 이게 4.0을 넘어가면 기술주에 조금 압박을 준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좀 안 좋습니다. 4.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국채 발행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연준의 긴축 우려감 때문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0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국제유가도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4. WTI 기준으로 84.39입니다. 이게 그 당장은 뭐 영향을 안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그 CPI 지수에는 영향을 안 주겠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는 우려감으로 작용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요번에는 CPI가 낮게 나오더라도 차후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CPI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또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높은 이 부분도 오늘 저녁에 CPI 발표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안 잡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상당히 선방했던 거는 코스닥은 0.25% 상승을 했고 거래소가 0.14% 하락으로 선방했던 이유는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스닥 선물이 거의 플러스 0.6 정도로 하루 종일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국내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느낌이 안 좋은 거는 외국인이 선물을 또 6,200억이나 매도를 했다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건 조금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를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 2,300억 매도하고 선물을 6,200억 매도한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 그 거의 뭐 압도적이었죠. 중국이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가 아니고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온 것만 해도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장품 쪽에 8개 종목이 줄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진짜 같은 테마군에 상한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정말 특이한 상황으로 보면 뒤에 있네요. 롯데관광개발도 들어갔네요. 9개가 지금 상한가가 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다들 뭐 뉴스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셨겠지만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JW 중해제약 가지고 있던 거는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 300만원 잡아가지고 어제 300만원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만원을 남겨놨는데요. 이게 아침부터 쭉 밀려버려가지고 대충 여기쯤에서 손절했지 싶어요. 손절이 아니죠. 본전에 바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익 났던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JW 중해제약 정리했고요. 그 다음 유신이라는 종목을 어제 시간에서 50만원 잡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종목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로 제가 잡은 종목은 글로벌 텍스트풀이라는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 급등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카지노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빠르게 급등해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뭐 눌러주는 그림이라도 나오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도 잡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쫙 해서 상한가 꽂혀버렸죠.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바로 거의 뭐 점상 수준으로 급등할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워낙 빠르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아마도 이유가 보시면 기존 다른 화장품들 주들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3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죠. 밑으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랩은 중국 쪽이 아니고 미국이나 뭐 북미 지역 이쪽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소비가 안 되는 악재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급등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하니까 얘는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거 하락을 해버렸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을 때 계속 바닥으로 최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려가지고 공매도 뭐 이런 걸로 해서 눌려 있다가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터져버리니까 공매도가 또 환매하는 것까지 합쳐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대로 뭐 매물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 이어가지고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그 다음 이차한불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 중에 그동안 못 오르고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한불은 또 중국 하면 또 이차한불이죠. 시진핑 방한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거 상한가 들어갔고요. 아모레지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거 올라갔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제 기준으로는 보통 한 9시 40분까지 지켜보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9시 40분 전에 다 상한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할 기회가 없었고 이제 뒤늦게 뭔가 하나 잡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잡은 게 이제 이 종목입니다. 이 롯데관광개발 이 종목도 가장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뒤늦게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따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롯데관광개발이었을 겁니다. 그치? 그림 보시면 중국 소비 침체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다가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눌렸던 종목들이 다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고 그다음 카지노 쪽에서도 뭐 GKL이라든가 그다음 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도 강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머리를 막 나름대로 머리 굴린다고 굴려가지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린 게 조금 안 좋았지 않나 싶어요.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면 보통 갭으로 뜨면 누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장 시작할 때 갭으로 떴다가 눌렀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계속 누른 겁니다. 눌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잡아서 여기쯤에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5% 5.6% 지금 상승 수익이 나 있는 상태네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어제 JW 중해제약도 그랬거든요. 올라갈 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200만원 남겨놨는데 이게 오늘 빠져가지고 또 그냥 정리해버렸죠 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제 이 JW 중해제약이 5%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도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수익이 났습니다.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 남겨놨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JW 중해제약 빠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빠졌어요. 어제 시간의 거래 JW 중해제약이 한 마이너스 1.1%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밀릴 겁니다. 이건 이제 급등했을 때 시간에 강한 종목 급등했을 때 눌러놨기 때문에 눌렀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위에서 끝나가지고 여기쯤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서 못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막 몰빵 쳤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아마 시간에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보면 4,600원 정도니까요. 이건 뭐 대충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겁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대충 한 4,59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 요건 일단은 오늘은 홀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장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하면 얘도 같이 따라가고 조금 위쪽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간에서 파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잡은 이유는 텍스프리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면세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환급해주는 대행 서비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틀리면 댓글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걸 세금을 다 지불했으니까요. 그 세금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이 회사에다가 이제 자기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이제 출국해야 되니까 그죠? 받고 가고 그다음 이제 받았던 거를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수수료 같은 거 띄고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좋게 봤던 이유는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팔리면 이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단체 여행객이 왔다가 화장품 같은 거를 이제 돌아갈 때 많이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올랐다면 그걸 면세점 같은 데서 막 사가지고 갈 때 이 회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잡고 보니까 3등주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한가 들어가는데 얘는 15%밖에 절반밖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나름대로 좀 유망하지 않겠나 싶어서 갭으로 떴다가 눌리길래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 한번 잡았고 여기서 한번 잡았을 겁니다. 여기서 200만,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20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수익이 조금 났으니까 5.6% 정도 수익 났으니까 내일 장 시작할 때 좀 빠르게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춰갖고 지금 시간에서 자꾸 내려오죠. 지금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막차 탔던 사람들이 저항대에 딱 부딪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집니다. 이 종목은 못 가는구나 이러고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글로벌 텍스 스프리가 뭐 어떤 그 효과가 있어서 올라갈 것이 이런 생각 없죠. 그냥 그림상으로 보고 유망하다 하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게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서 쭉 올라갈 때 이것도 상한가 가는갑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못 가버리니까 마지막 끊겨버리니까 아니네 그러고 이제 던지는 사람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설명할 것 없이 뭐 그냥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압도적이었다 이걸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신기했던 거는 신성델타 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 상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게 초전도체 뭐 그쪽이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초전도체가 미국 쪽에 그 연기관에서 이거 뭐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 났는데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도 등달아서 따로 올라가는 거지. 2등주니까 따로 올라가고, 서남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가 왜 초전도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계도 없는 회사 같은데 등달아서 그냥 막 가다가 지금 얻어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도 이거 말고도 많지 싶은데 제가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에 움직여가지고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뽑은 거라고는 거의 고려제강이라든가 뭐 서원 뭐 이런 종목들 정도 더 있지 싶은데, 하여튼 뭐 자원 쪽 뭐 구리라든가 뭐 이런 쪽 종목들이 해당되지 않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초전도체 발음도 잘 안 되네. 초전도체에 대한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초전도체가 진짜인 것처럼 해서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네 그러고 다시 되돌아가면 이거 끌어올릴 때 들어왔는 세력들이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뉴스 나올 때마다 맞다는 뉴스 끄집어 와가지고 계속 끌어올려서 한참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내려가지는 잘 않거든요. 이런 재료들이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그래핀에 관련해서 국일제지가 거의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급등했었다가 빠지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0원짜리가 8,000원 갔다가 최종적으로 원래 얼마 전에 이거 좀 말씀 한번 드리시면 돼요. 국일제지 자회사가 그래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공했다니까 그것도 애플인가 하고 그거 했었어요. 그래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거래 계약했다니까 그것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애플 거래했다는 거니까 막 날아간 겁니다. 날아갔는데 그 거래 조건에 비밀 유지 협약 이렇게 하고 성공하면 계약한다는 이런 느낌의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1,000원짜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8,000원대까지 찍었는데 이걸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성공하면 보자 이러고 왔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800원에 거래 정지돼 갖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전도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로 인해서
세력들이 어떤 뉴스를 끄집어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2만원짜리니까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갈 수도 있겠죠. 갔다가 그다음 꺾여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건데, 단타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싶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이쪽은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괜히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것 같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은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 내일장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이글벳이라는 종목,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워낙 뭐 화장품 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을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에서 돌리나요,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간다면, 세금 환급 대행 뭐 이건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4,600원이고 가격도 착하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는 다 뚫었고요. 요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뚫었으니까 화장품 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에서 급등해갖고 누르는 힘 때문에 지금 좀 밀렸고, 내일까지 한번 더 노려보는 요 정도로 하고, 다른 화장품 관련주는 들어가기가 참 그런 게, 이거 내일 돼가지고 다시 또 좀 떠버릴 건데, 추격하기가 또 어렵죠. 그래서 안 들어가면 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건 포기하고, 요 종목으로 그냥, 화장품 관련주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이글벳 이 종목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펫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글벳은 동물의약품 뭐 이런 쪽이니까요. 고양이 개 막 진료 많이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을 처방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늘어난다 뭐 이런 쪽. 그리고 고양이가 또 조류독감 걸린 뉴스도 많았고, 그래서 요거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은 돈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니까 뭐 딴 데는 들어갈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매매를 하면서 코스트라니 투자법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트라니 투자법의 그 책에 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오늘 그렇게 했거든요. 매수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를 매입하겠다고 딱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 뉴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금 벌었다고 해서 팔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요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단기 수익을 위해서 팔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팔고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벌었던 거 다 줄어버리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건 솔직히 조금 갈등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벌었을 때 바로 다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고요. 틈나는 대로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매매한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